뉴욕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옴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05% 하락한 16,201.78에 거래됐습니다. 스탠더드앤포어스 500지수는 0.87% 밀린 1,828.76을 나타냈고 나스닥은 0.57% 떨어진 4,218.87에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지표가 대체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키사가 집계한 미국의 1월 중 제조업 PMI가 시장 기대를 밑돌며 석 달 만에 처음 하락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는 경기 기준점이 되는 50선은 넘겨 제조업 경기가 견조한 확장세를 띠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마켓이 발표한 1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53.7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앞선 지난해 12월 확정치인 55는 물론 최근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증가한 32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 전에 32만 5천 건을 다소 웃돌았지만 시장 예상에는 부합한 결과였습니다. 또 추세적인 건수도 3주째 감소세를 띠는 등 작년 말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진정되며 고용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시장 기대에도 못 미치는 등 주택경기 회복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지난해 11월 중 전국의 평균 집값이 전월 대비 0.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10월의 0.5%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며 0.4% 오를 것이라던 전망치에도 못 미친 것입니다. 미국 민간경제연구소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1% 오르는 데 그치며 99.4로 집계됐습니다. 1월 상승폭인 1%와 비교하면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됐지만 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향후 3에서 6개월 내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지수가 오를 경우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사흘간 혼조세를 보였던 유럽 증시가 1% 안팎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과 독일, 프랑스의 산업 관련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장중 나온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78% 내렸고 독일 닥스 30지수는 0.92%,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1.02%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중국발 악재가 전일 아시아 증시를 휘청이게 만든 데 이어 간밤 뉴욕 증시까지 강타하고 말았네요. 중국의 1월 제조업 PMI 예비치 HS 집계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6개월 만에 50선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드러내 지난해 상반기와 똑같은 우려, 경착륙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이 여파는 미국까지 이어져 뉴욕 증시 1%가량 조정받게 했고 유럽 역시 비슷한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마켓이 집계한 1월 제조업 PMI가 석 달 만에 감소했고 그 밖에 다른 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닝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실적도 이렇다 할 서프라이즈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중국발 악재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유럽도 미국도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 증시가 어제 매를 좀 미리 맞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1940선까지 어제 저점에서 끝낸 우리 장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다음 주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FMC 앞두고 경계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의 실적도 여전히 발표가 쏟아질 예정이라 경계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올 들어 연중 최고치 1970선을 상회한 상태에서 전일 우리장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은 파는 날이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찌나 전략이 정확했는지 제가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1960, 50도 못 지키고 40선 저점까지 밀렸는데요.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도 20일 이평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지표도 안 좋았지만 이 현대차 실적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 있었었는데 코스닥도 정확하게 520선 말씀하셨던 그 라인에서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투자를 좀 쉬면 좋을까요? 구정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살까요? 글쎄요, 오늘 단기적으로는 오늘 뭐 저점 매수하는 날이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굉장히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커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점 매수 날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하는데 매수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뭐를 사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인데 매수 자신 없는 분들은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현금화 할 수 있는 현금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파지 않는 거 보면 안 했는데, 일단 복지 부동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오늘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하는 날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 선물 회원들 저체도 이제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있죠? 해치 매매에 이제 동참해야 된다 이런데 요즘 이제 분봉을 보면 분봉이 한마디로 좀 웃깁니다. 얼마쯤 웃기냐면 분봉들이 그 장중의 움직임이 얼마쯤 웃기냐면 폭풍 전야를 매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풍 전야를 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콜과 풋을 매일 그리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해치 매매를 꼭 했으면 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일단 321평 있는데 저는 어제 이제 21평 속임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저녁 8시입니까? 수익을 맞았다 해서 이미 수요일날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오늘 증상들을 좀 해놨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만,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반등 후에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량주, 특히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즘 이제 RSI 지표가 굉장히 잘 맞는데 이제 급락이 나올 것 같으면 RSI가 이제 과열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옵니다. 과열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 과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심심풀이로 조금 한 번씩 사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520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301평 다 일 겁니다 했는데 일단 저는 510부터 여러분을 종용을 했습니다. 510부터 종인데 제가 추천하고 한 20포인트 더 떴지만 이 자리가 크게 먹을 자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은 강력하게 제가 이제 현금화를 코스피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주문을 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여러분 물량을 좀 과감하게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글로벌 증시가 이제 뜰 때 안 뜨고 빠질 때 이제 빠진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딜레마죠. 중국 증시가 이제 어제 악재가 나왔지만 크게 차트는 나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선반영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는 이제 2,000포인트 지지가 이제 확실한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이 그만큼 컸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만큼 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포에 아침에는 좀 빠지겠지만 저는 오늘 양봉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봉이 난다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또 겁내지 마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참 안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일목균형표가 잘 맞는데요. 기준선에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기준선에서 여러분 홍역을 치룰 겁니다. 이제 그건 치렀어요. 일목균형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내일 12시 5선 영등포 부청역 5번 출구 한성빌딩에서 12시부터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밤 9시부터 온라인 강좌가 있으니까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어제 주가 빠져도 박스권 블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푸 추세는 어쩔 수 없다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추세가 여러분 보다시피 페넌트형으로 전형적인 그 하락 추세 모양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리들이 특히 이제 이런 자리들이 21평 속임수 자리들이거든요. 21평 위로 올라갈 때 주가가 61평 떨어지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이 페넌트형 자리가 3단 하락이면 거의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매수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여러분 아다시피 전환성장의 일선의 호전, 골든 크로스 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 나기 위해서는 한참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아직까지 한 열흘 정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열흘 동안 고통이 좀 더 심할 거다. 고통이 심하던 것은 주가가 빠져가 고통보다는 일교차가 계속 오락내락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삼성전자 누차 이야기했죠. 삼성전자의 딴 21일평의 안착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8만 원 땡큐 하고 저점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그걸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이제 LG전자도 굉장히 좋았는데 괜찮아요. 대우건설도 괜찮고 한데 이런 종목들은 내가 생각 없이 팔기 싫다. 안 팔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모든 것이 선물로서 되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게 우리 이제 개인들이 콜 매도 50억 이제 실제로 50억이 아닙니다. 한 300억 정도 터지면서 어제 틀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옵션 때문에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장중에 콜프 다 나오는 거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개인들의 옵션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옵션 특히 풋을 좀 안 했으면 좋겠죠. 특히 명절 기간에는 특히 이제 우리 개인들한테 불리한 콜 매도나 풋 매도 이 부분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기관이 지금 1조 5천억이거든요. 1조 5천억에 콜 사고 콜 자체 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 가격이 선물 평균 가격이 여러분 260입니다. 260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5나 10이거든요. 지금 기관들이 물 먹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꼭 이 물 먹을 때 보면 한번 세게 또 올립니다. 올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해치 매매와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이 붉은 게 다우존스 지수고 이 푸른 게 전기전자인데 똑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부터 1월부터는 글로벌 증시 과거는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같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을 타임에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불행한데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너무 흔든다고 흔들지 마라. 왜? 장중에 우리는 선물이나 옵션 때문에 파생 때문에 꼭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피보시 일교차가 다 보이죠? 제가 여러분 꼭지에서 1975포인트 가까이에서는 추가적으로 콜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서 또 콜하신 분이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자리입니다. 오늘 빠지면 제가 볼 땐 1930포인트 언저리에서 빠져봐야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강력한 풋은 절대 아닙니다. 팔지 마십시오. 안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그런 부분인데 저도 현대차 든든한 노조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성이거든요. 수익성이 10%에서 9.5% 같으면 세계 BMW 다음으로 높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현대차 노조가 그래 땡땡이 쳐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땡땡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조들이 반성해가지고 생산성 조금만 올리면 바로 좋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가 절대 나쁘지 않다. 나쁠 것 같으면 신저가 갱신하면서 나쁜 부분인데 지금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스콘 블럭에 분명히 쌓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악재 주가 빠지니까 악재를 찾고 이런데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삼성전자도 보시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계속 이제 좀 좋아질 게 없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150만 원대 삼성전자 추정 그때 모든 증권사들이 220, 30이었습니다. 제일 낮게 평했던 게 19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나가다 약간 전량은 그래도 이익권을 보면 세계 글로벌에서 1, 2등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절대 저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절대 저평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고평가된 게 제가 볼 때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가장 고평가됐어요. 제가 볼 때 국회는 퍼가 1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돈을 받고 국회의원에 넣어줘야 된다. 이런데 국회 돈을 1년에 연봉 1억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국회는 퍼가 1000이에요. 국회의원하고 친척되는 사람들은 조금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글로벌에 비해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말고 오늘은 계좌에 뭐 돈이 크게 없겠지만 지금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저점에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쫄지 마십시오. 쪼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선물 보시면 선물에 지금 그물망차드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지금 선물을 보면 선물이 종합주가지수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물 자체가 여러분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하방 쪽으로는 그물이 없고 물론 밑으로 신규 하방으로 삼성전자가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물이 기관들이 1조 5천억 걸었는 그런 모양으로 봐서는 뚝 떨어지고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제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가 빠졌다고 또 쫄아가지고 아침에 툼에 나오고 이러면은 더욱더 굉장히 괴로워지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에라 모르겠다. 주식은 안 섞는다. 청송촌는 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티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저도 요즘에 이제 이 방송이 10분에서 15분 되고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보는 분도 많고 해가지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첫째는 교양,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위안 줄 수 있고 세 번째 저 바른 정보를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뭐 바른 말 하는 거하고 정보하고 또 교양 이 세 개를 섞어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저는 교양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복지부동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복지부동 하는데 오늘까지 복지부동이 장장 한 달째 복지부동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복지부동 외에는 할 이야기 없는데 제 친구가 복지부동 하니까 온장이 안 움직인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팔지 마시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고점 매도가 진짜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코스닥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은 물 먹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전부 고가주만 상승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 절대적으로 여러분 매수하는 자리 아니다.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그거는 잠시 기회에 불과하다. 여러분 큰 것을 보고 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쉬시고요. 저점 매수 짧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속 시원하시죠? 국회의원들 퍼가 1000이다. 고소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특별히 양봉을 예상하셨습니다. 어제와 정반대의 전략, 단기 저점 매수해도 좋다. 대상은 대형 우량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128만 원대까지 내려서면 땡큐하고 사라, 매수해서 잡아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향후 변동성은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도 경고의 멘트 주셨죠.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전일장에서 중국발 악재에 이번 주 들어 차곡차곡 쌓아 올려나가던 거래소 시장의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쯤에서 1940선까지 다시 한번 되밀려줬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 공세에 코스닥도 맥을 못 추고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지었는데요. 간밤에 마감한 미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고 주말을 앞둔 하루입니다. 종목 대응 잘 해나가 보셔야 되겠죠. 이드코멘토와 함께 포트 점검 잘 해보시고요.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품목들 담아봤습니다. 총 10여 개의 소원 성취 리스트가 늘어났는데요. 총 구매
가격은 251만 원 훌쩍 넘었고요. 최근에는 100만 원대 구직 다운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위시리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갖고 있는데요. 3만 원대 목표를 조만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만 원대 회식비 담아봤는데 빨리 수익률을 올려서 저희 팀이 회식을 갔으면 좋겠네요.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MC넥스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최종 손익 살펴보죠. 총 누적 순익 47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남은 현금도 1,100만 원가량 보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도 1.7% 자랑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가 플러스 2.4%의 수익률, MC넥스가 플러스 6%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 모셔보죠. 이드쿠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장 메디톡스가 코스닥 부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줬습니다. MC넥스까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121선에 대한 저항 여부,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유지로 인해서 엔저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조금 벗어나는 듯했었지만 역시나 코스피 지수 121선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물량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조금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엔저가 아니더라도 4분기 실적에 대한 투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의 강력한 매수세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게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면서 코스닥도 최고치에서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같은 종목은 어제 2.5% 정도 당중 급등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21선과 61선에서의 강력한 슈팅 기대해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좀 상승이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투신 쪽의 매도,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현대 사상 최고치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동시에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또 투신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가의 보합 정도에 출발을 했다가 노무라증권에서 서서히 매수 입지를 하더니 맥커리 증권까지 합세를 하면서 서로 마치 물량을 확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2.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 쪽은 정말 작정한 것처럼 매수 대기가 나오는 족족 매도 체결을 시키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어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어제 22,000주 정도 투신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0,000주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대충 한 10,000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외국계에서의 매수세, 그러니까 노무라하고 맥커리하고의 매수세로 인해서 이제 메디톡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19%에 육박하는 수치로 우리가 매수했을 때보다 3%가량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어찌됐건 어제도 이 대차 거래를 체크해봤는데 어제도 1,000주 정도 상환을 하면서 또 대차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가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좀 봤었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바이오 업종들 최근에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의 공매도와 대차 거래에 대한 우려 섞인 좀 기사들을 봤었는데 대표적으로 좋은 실적과 모멘텀으로 베스트로 꼽은 기업을 메디톡스로 좀 꼽았더라고요. 그만큼 기대감도 현재 세계 최초 사상 최대 실적 이런 타이틀을 가진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기술적으로 일단 5일선을 회복하면서 21선과 61선을 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얼마 남지 않은 투신 쪽의 매도세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계 쪽에서 받아주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시장에도 어제 시장 하락에도 상승한 만큼 조금 여유 있는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 잘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C넥스가 어제 오늘 내일 정도 되면 주가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MC넥스도 어제 한 3% 정도 하락이 나와주었었죠. 12,700원 정도의 박스권 상당 가격이 1차 저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고도저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제 장중 리딩을 했다라면 매도 사인을 좀 드렸을 텐데 일단은 수익 중인 구간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포트의 상황에서도 이 종목은 오도저주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이 종목은 22,200원에서 300원 구간 그래서 일단 물량을 정리하고 재차 이 종목은 어차피 재료가 있는 종목이죠.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한 이번 연도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를 위해서 비중 10% 정도씩 재매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 지수 121선 그러니까 1975포인트를 갭으로 돌파한다면 코스피 쪽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무너지는 모습이 제가 약간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유주 위주로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지금 201선까지 대부분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추면서 오늘장은 보유주 위주로 대응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제포트에 한 종목만 남아있는데요. 최근에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거래소 종목도 좀 눈여겨보셨는데 다소 밀리다 보니까 다시금 관망하는 자세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좀 새로운 종목이 편입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포트의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내일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네, 웬걸 1970선까지 회복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쓰나 했습니다. 중국발 악재 한 번에 무너졌죠. 1940선까지 주저앉은 우리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같이 흔들렸음에도 오늘은 단기 저점 매수에도 좋은 날이라는 전략까지 역발상적으로 준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내부적으로도 실적 시즌이 참 마음에 걸린다는 점인데 어제 낙폭을 끝까지 줄이지 못했던 원인도 현대차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오늘 그에 이어서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대림산업 어닝 쇼크 났었는데 오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실적 발표도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와 더불어 삼성전자 4분기 본실적이 조금 있으면 나올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윤곽은 지난 7일에 발표했던 잠정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장성 우려가 큰 IM 부문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삼성전자 본실적 들고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